안녕하세요. 착한 변호사 황은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고소장을 작성하시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제 말씀을 잘 듣고 고소장을 한번 피해가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작성하시라고 제가 이 방송을 합니다. 자, 고소장은 일단은 기본 양식이 있습니다. 고소장이라는 제목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고소하는 나의 인적사항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편이 누구냐,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을 여러분들이 대부분은 잘 모르십니다. 그런데 뭐가 있죠? 전화번호 정도는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혹시 직장이나 사업장의 주소를 아신다면 그 주소를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피고소인이 있고 제일 핵심은 뭐죠? 내가 범죄 피해를 당한 내용을 적는 겁니다. 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내가 생각해서 적는 가장 우리가 글쓰기의 기본은 육하원칙이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부분을 생각하시고 글을 쓰신다면 훨씬 피해 내용을 적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겁니다. 일단 내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는 거와 그리고 경찰관이 이 사건을 보는 겁니다. 배당을 받고 고소장을 읽었을 때 이거 범죄, 사기 범죄 맞구나. 조사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 들게 하는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요소가 범죄 유형마다 다 다릅니다. 이 부분을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고소장이 경찰관이 얼마나 수사를 충실하고 잘 할 수 있는지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사기,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적어도 어른이 돼서 일을 했구나 할 때 돈 문제는 항상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겪는 게 어떤 피해가 뭘까요?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는 경우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경우, 이것이 범죄 유형을 하면 차용 사기라고 보통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고 해서 다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죠. 이거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경찰관님, 저 사람 사기꾼이에요. 처벌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서 지금 쓰는 고소장이거든요. 그렇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단순히 내가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뭐 민사소장은 되겠지만 고소장이라고 보기에는 핵심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쏘갔는지를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사기,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어. 여기까지가 아니라 여기서 하나를 더 써주셔야 되는데 저 친구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 친구가 속인 겁니다. 이렇게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볼까요? 나 전세금이 좀 필요해. 돈 좀 빌려줘. 전세금이 지금 좀 모자라는데 한 1억이 모자라는데 너가 3천만 원만 좀 해줄 수 없겠니? 그러면 내가 이거 언제 어떻게 해서 꼭 갚아줄게. 이렇게 말하고 3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쓰면 여러분들이 그냥 고소장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게 있는데 이 친구가 뭐를 속였는지를 써줘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전세를 얻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뭐 1억이 이런 거 다 거짓말이고 3천만을 나한테 빌려서 어디 도박을 했다거나 이런 데 써버렸어요. 이렇다면 이 사람은 돈을 갚을 능력도 없는 거고 나에게 어떤 그 사용 용도에 대해서도 속였다. 이런 부분들을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사기에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제가 못 받습니다. 여기에서 해서 저 친구가 나한테 사기라는 범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요건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더 들어볼까요? 투자 사기입니다. 투자 사기는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좀 범위가 훨씬 더 좀 전문적인 영역인데, 야, 좋은 투자처가 있어. 지금 너 1,000만 원 없어? 1,000만 원만 한번 어떻게 해봐. 그러면 이거 몇 달 내로 2,000만 원이 된다? 나는 벌써 한 1억 벌었어. 그리고 내가 소개했던 누구도 어떻게 벌었어. 이렇게 여러 그 과정을 거쳐서 나에게 접근을 해서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준다. 이렇게 속이는 게 흔히 말하는 투자 사기입니다. 자, 고소장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고소장 어떻게 쓰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누구가 나한테 언제 육하원칙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어디 투자처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돈을 뭐 하면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돈을 2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빌려주면 돈 원금은 보장을 해준다고 그러고 그거 해서 더 하면 2배, 한 4천 내지는 6천까지도 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여기서 부족한 게 역시 있죠. 저 친구가 뭐를 속였느냐는 겁니다. 과연 그 투자를 하는 것이 맞는지, 그 친구가 그런 사업을 하는 게 맞는지,
어떤 조직이라든가 회사 규모라든가 이런 데서 일을 하면서 역시 그 돈을 그렇게 투자라는 그 사람이 설명했는 그대로 쓰여진 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정보를 적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 경찰관님, 제가 알고 보니까 저랑 똑같은 유형의 피해를 당했는 게 제 동창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습니다. 이렇다면 그 사람들의 얘기도 같이 해주시고 가능하다면 그 사람들과 함께 고소장을 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내가 어떤 피해를 당했습니다 하고 하는 얘기에서 하나 더 범죄가 되는 데는 그 범죄의 특유한 성격이 있는 겁니다. 재산범죄가 이렇게 쓴다면 한번 상해죄를 볼까요? 술 먹고 회식 가는데 기분 좋았는데 어떤 언쟁이 있어서 결국은 상대편이 나한테 폭력을 행사했네요. 자, 고소장을 여러분들 쓰신다면 어떻게 쓰시겠어요? 언제? 어떻게 하다가 누가 때려가지고 제가 몇 주 진단이 났습니다. 고소장으로서는 크게 부족하지는 않는데 저 친구가 어떻게 나를 때렸는지 그 경위를 좀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나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맞았다든가 아니면 저 친구가 어떤 식으로 나를 때렸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냥 손으로 때린 거, 밀친 거 아니면 사실 뭐를 들고서 칼이면 말할 것도 없고 옆에 있던 의자를 들어서 이런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잘 써주셔야 되는데 왜 필요할까요? 다쳤다 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이 어떻게 폭력을 행사했는지 그 재질에 대해서를 써주셔야지 경찰관 입장에서는 아, 이 사람 뭐야? 왜 이렇게 사람을 때렸지? 전과가 있나? 이렇게 하면서 수사에 착수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고소장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범죄 피해자로서 국가기관, 특히 경찰관이 수사를 해서 상대편을 처벌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피해를 당했을 때 이걸 뭘 고소까지 해? 이렇게 참으시면 사실은 아무도 보호를 해주지 않고 상대편은 또 어떨까요? 저 친구 별로 법적으로도 문제 안 삼네. 이렇게 좀 무시하기도 하고 또 다른 범행을 하는 어떻게 보면 자꾸 발전을 하는 빌미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내가 피해를 당했을 때는 국가기관에 법에 호소를 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보다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료 그대로 가지고서 국가기관에 빨리 호소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일상적인 범죄 피해를 적는 거는 좀 아무래도 수월한 면이 있는데 좀 전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허 관련 사기라든가 배임 이런 것들은 법률가의 도움이 역시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법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는지 내가 피해를 얼마나 회복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법률 상담 그리고 법률적인 조치 취하시는데 망설이지 마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고소장 쓰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를 더 넣는 거 잊지 말자.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